안녕하십니까. 카페 애니어 대표 애니어 킴입니다. 네, 오늘은 일유형,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과 육유형, 안전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인이거나 아니면 부부인 경우를 가상을 해서 두 캐릭터의 모습을 좀 스케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유형의 파트너들을 쭉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유형과 그다음 완벽한 사람과 그리고 다른 파트너, 이 두 파트너 간의 대립과 갈등, 또 화해와 사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일유형 완벽한 사람의 여러 캐릭터가 나오는 가운데 한 사람, 이제 안전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죠. 일유형하고 육유형, 안전한 사람과 안전한 사람. 이 두 캐릭터는 사실 비슷한 그러한 유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행동파이죠. 그런데 안전한 사람은 태생이 이제 머리형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어떤 일을 하나 결정하는데도 심사숙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면 장형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정서는 분노입니다. 근데 분노가 이렇게 내부로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평생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이 이제 완벽한 사람한테는 평생의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안전한 사람은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는 집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머리형이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정서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면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안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이제 쏟아붓는 거죠. 육류형은 굉장히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좀 닮았어요. 왜냐하면 세심하고 배려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추종하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의 어떤 그 권위, 명령 이런 것을 잘 준행하는, 그래서 충성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이 안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캐릭터가 처음에 만나게 되면 공통분모가 뭐냐면 성실이에요. 두 캐릭터 다 굉장히 사람들이 성실합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설명을 안 해도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 안전한 사람을 이렇게 부하로 거느리고 있으면 참 든든합니다. 일도 잘하고 말썽도 잘 안 일으키고 딴소리도 좀 잘 안 하고, 그래서 리더가 품기 가장 좋은 스타일이 완벽한 사람과 안전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유형이 만나게 되면 나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죠. 비슷하면서 상당히 또 많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성실이라고 하는 거, 근면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공통분모를 갖습니다.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허튼 짓 안 하고 자기 자유를 너무 뭐 주장하지도 않고 자기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특히 이 완벽한 사람은 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꼭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안전한 사람이 봤을 때는 성실하고 하는 서로 공통 분모에다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든든해 보이죠. 든든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저 사람은 안전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젊은 커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젊었을 때라도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자기 성격의 마인드는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신뢰하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내가 저 사람 왜 좋아할까? 뭐 매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돈도 잘 못 벌고 그런데 내가 왜 좋아할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성실근면한 데다가 책임감이 강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자기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한 사람도 자기가 책임지는 부분, 특히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무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안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관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안전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상사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요. 파트너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럼 파트너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안전한 사람은 이 사람 정말 안전하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의 경우라도 내가 사귀는 남자가 정말 믿을만하다, 안전하다. 네, 그러면 왜 남자가 돼가지고 프로포즈를 안 하지? 그리고 내가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안전한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평상시 안전한 사람이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인데다가 안전한 사람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사귀는 남자가 정말 안전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이 사람 안전하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또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고백을 하고 먼저 결혼하자 그러고 언제 나한테 사랑 고백할 거야, 결혼하자고 언제 얘기해 줄 거라고 오히려 조르는 그러한 경우로 가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안전한 사람은 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다른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은 굉장히 부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러브가 일어나기가 많이 좋고요. 완벽한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안전한 사람이 굉장히 그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배려심도 많고 그렇게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매사에. 그것에 어떤 이성적 매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사람과 안전한 사람 사이에 그런 카테고리를 연결시켜서 러브가 이제 생겨지게 되고, 이것을 잘 관리하면 평생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람이나 완벽한 사람이나 큰 욕심 없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의무를 잘 감당하고 책임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많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신뢰하면서 사랑을 성숙시켜 나갈 수가 있고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한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집착이에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전할 길을 더 원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은 약간의 불안감은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않다. 그럼 걸어가는 것은 안전한가요?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고가 더 많이 나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은 사람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무슨 차에 친다든지 뭐 위에서 뭐가 떨어진다든지 뭐 그래서 사고가 난 사람하고,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실상 걸어 다니다가 사고가 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100% 안전한 것은 없는데 그것을 찾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완벽한 건 이 세상에 없는데 완벽한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이 약간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집착을 털어낼 수 있는 것이 각 그 성격이 가지고 있는 성숙 지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너무 안전한 것을 찾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안전한 사람이 안전한 것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결정이 늦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많아요. 걱정 근심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걱정 근심 이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할까 저게 안전할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결정을 뒤로 미룹니다. 자기가 결정을 안 해요. 자기보다 더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 학교 가면 선생님, 조직에 들어가면 상사.
이런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죠. 그러니까 상사가 좋아해요. 그런데 그 상사가 또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더 단단하고 안전한 상사를 찾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자꾸만 결정을 미룬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내가 하면 왠지 틀릴 것 같아. 그래서 권위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조직이 되게 되면 부부도 하나의 조직이고 그 다음에 커플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안전을 찾아서 러브를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완벽한 사람은 최적의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완벽한 사람 입장에서도 봐도 안전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끌리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 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간다는 것은 이 허용하는 것이 많은, 자율성이 많은, 자유로움이 많은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캐릭터가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 일을 하는 쪽으로 땡겨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악교처럼 달라붙으면 정말 견고한 부부의 조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안한 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못하거나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 교제를 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안전한 사람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기 불안 심리를 파트너한테 전가합니다. 투사한다 그러는데요. 투사를 시킵니다. 투사가 돼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완벽한 사람도 고민이 많고 불안한데 파트너에게 그런 불안 심리를 투사를 받으면 그 불안 심리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사람은 비판을 하게 됩니다.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왜 틀렸는지 꼬치꼬치 이제 캐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를 파헤치니까 그냥 문제만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제가 과연 이게 잘 흘러갈 것인가? 우리의 만남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커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도출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심화가 돼가지고 쓰나미를 맞는 거죠. 그럼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투사를 받아줘야 돼요. 불안 심리를 투사하는 것을 이제 안전한 사람이 불안을 투사를 하잖아요. 그럼 완벽한 사람이 그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 손해보는 게 더 많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없고 그리고 그것은 극복하면 된다. 우리 두 사람이 사랑의 힘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불안 심리를 완벽한 사람이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주게 되면 당연히 불안 심리가 가라앉고 그리고 그 불에 대한 안전 심리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러한 태풍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그러한 계기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번 완벽한 사람의 이제 책임감인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커플에 대한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안전한 사람은 그것을 건드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당신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지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 부분을 받아들여주게 되면 완벽한 사람은 비판을 멈추고 비난을 멈추고 따지지를 않고 그리고 인정하고 상대방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람과 완벽한 사람과는 불안 심리를 달래주고 그리고 책임감을 인정해주는 그런 코드로 나가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비슷한 공통 분모가 많기 때문에 아주 잘 차려진 모판 위에 병충해와 그리고 가뭄과 태풍을 이기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 황금 들판 같은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은 피차 서로 만족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복하게 자신들의 보험자를 지킬 수 있는 보다 견고하고 튼튼한 조직, 부부, 가정의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서로 추구하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완벽한 사람하고 안전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 완벽한 사람하고 즐거운 사람, 이 두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페 애니어 대표 애니어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